베스트 매칭 시간 오승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클래식 제품으로 거의 이렇게 진입을 해 있는 윌슨 오디오의 디스커버리 3.0. 이 제품의 현 시점에서의 가치와 디스커버리 3.0는 어떻게 듣는 게 제일 최선인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죠. 제 기억에는 한 2년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출시되자마자 시청을 하고 리뷰를 하다 보니 이런 시차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1년 전, 6개월 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여전히 이 영상이 나간 후에 그때쯤에는 이제 움직여서 이제 그런 제품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어떤 제품은 리뷰를 기준으로 특정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계산할 게 아니라 오디오 트렌드 속에서 그 제품이 비로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스커버리 3.0는 2014년 이제 막 겨울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도드라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서, 이 제품의 가치는 그 소위 지오메트리 시리즈, 지금은 이제 이름이 다 피보나치로 바뀌었는데, 그 피보나치 시리즈로 이름이 바뀐 그 공신 중에 하나, 그 포문을 연 제품이 바로 디스커버리 3.0였죠. 왜냐하면 이 제품부터 피보나치 시리즈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테스트 베드라고 하죠. 윌슨 베네시에서 이 제품을 한번 시장에 출시를 해놓고 반응을 본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쭉 위로 올라간 그런 지오메트리 시리즈, 피보나치 시리즈의 막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피보나치 시리즈에서의 역할과 어떤 위치, 이런 거 외에도 이 디스커버리라는 제품은 윌슨 베네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제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드 거치형의 첫 제품이었고, 그건 윌슨 베네시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방식은 안에 아이소바리 구조를 하고 있더라도 그 ACT가 첫 제품이었잖아요. 톨보이로 시작한 게 윌슨 베네시의 시작이었는데, 이거를 스탠드 거치형으로 변환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혁신은 뭐였냐면, 그 아래쪽에 있는 아이소바릭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상하로 클램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었죠. 그리고 이 디자인은 그대로 90도로 방향을 눕혀서 이후에 비숍 같은, 제가 늘 윌슨 베네시 제품 얘기할 때 윌슨 베네시의 어떤 혁신을 일으킨 몇 대 제품 중에 톨보이 제품으로서 이 클램쉘 구조의 드라이버 유닛의 뒤쪽을 그대로 노출시킨, 아마 세계 최초의 디자인이었을 그 비숍이라는 제품을 보면서, 야, 이게 소리가 과연 이렇게 하면 저음이 나올까? 저음이 어떻게 들릴까? 이런 것도 미묘하게 마케팅으로 활용했던, 그리고 그 효과는 대단히 놀라웠던 그런 제품이라고 종종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정면을 향해 놨던, 또 시청자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보였던 그런 유닛의 시작은 바로 디스커버리의 상하로 배치된 그런 구조도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디스커버리는 윌슨 오디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컨셉으로도 그렇고, 여러 각도의 시선에서도 그 교차점에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의 시작은 2001년이었죠. 이 제품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화제, 처음 ACT가 나왔을 때보다 좀 더 많은 그런 화제들이 모아졌고, 이전의 스피커들에선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방식, 그리고 드디어 윌슨 베네시의 사운드라는 게 오디오 파일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버전을 만드는데 자그마치 15년이 걸렸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는 이 제품의 업버전을 굳이 만들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버전 2가 2016년에 발매가 됐고, 2를 만들고 나서 여기 좀 더 많은 생각이 모아져서 우리는 원래 방향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2가 이제 영국식 표현하면 마디스트라고 해서 상당히 점잖고 젠틀한 쪽으로 갔다고 하면, 3를 그로부터 약 6년 후에 만들면서는 우리 1의 스타일대로 가자라고 다시 복귀를 한 게 바로 이 3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2001년 버전 최초의 디스커버리를 수직으로 끌어올린
그런 진화 버전이 바로 디스커버리 3. 거기에 제로란 타이틀이 붙죠. 3는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2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높은 대역부터 보자면 아래쪽에 있는 1인치 피보나치 트위터, 그리고 위쪽에 7인치 미드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같은 구경의 베이스가 맨 아래쪽 그 인클로저 하단의 클램쉘 구조로 두 개가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스탠드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스탠드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뒤쪽에 그런 척추 같은 그런 프레임,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인클로저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2에서의 3로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죠. 다시 짚어보자면 스펙은 똑같아요. 38Hz부터 높은 대역 30kHz, 음압 89dB, 공칭 6호, 약 30kg의 중량, 이런 건 동일한데 사운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배경에는 인클로저의 스펙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게 변화의 어떤 힌트 같은 게 되는데, 일단 폭이 꽤 많이 줄었고요. 약 5cm 정도? 그리고 키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뒷길이도 역시 한 5cm 정도 깊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실어낼 수 있는, 좀 더 다이나믹한, 그 다음에 파워 핸들링이 큰 버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반대로 보면 버전 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젠틀하고 온건한 쪽이라서 여전히 이 소리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의 팬들이 있고, 오리지널 디스커버리를 좋아했던 분들은 3로 진화된 그런 원래의 사운드 스타일, 버전 1의 사운드 시그너처를 그대로 진화시킨 버전으로 3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슨 베네시의 그 업 버전의 일반적인 경향대로 유닛들이 전부 개량됐고 캐비넷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2는 버전 2의 유닛과 캐비넷을 하고 있었어요. 액트2 인클로저, 그 다음에 테크틱 2.0 드라이버, 그렇게 설정이 돼 있던 버전이 3가 되면서 다 3로 바뀌었죠. ACT3 인클로저하고, ACT3는 특별히 좀 더 친환경 소재와 새로운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서 제로란 타이틀이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들은 테크틱 3 드라이버. 2하고 3가 외관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테크틱 3 드라이버가 되면서 그 피보나치 패턴들이 들어갔죠. 트위터의 주변에,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중앙에 있는 덕트 커버에 그렇게 패턴을 입혀서, 이걸 입힌 이유와 의미는 아시겠지만 자연계의 가장 그 보편적인 황금 비율,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런 디자인처럼 음도 똑같이 이렇게 디케이 되게, 그렇게 사라지게 만든 아주 자연스러운 음의 소멸과 그렇게 얻어지는 어쿠스틱, 이런 걸 지향했던 그런 게 트위터 미드레인지에 입혀져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 새 스피커의 큰 특징이다라고 해서 시리즈 전체 이름을 피보나치라고 바꿨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피보나치 트위터는 개량형으로 이전에 있던 버전에서 두 겹으로 만들었죠. 바깥쪽이 실크, 천 소재로 되어 있고 안쪽에 카본을 댄 그런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그래서 세미스피어라고도 부르지만 그 패턴 이름과 시리즈의 이름을 따라서 피보나치 트위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윌슨 베네시의 이 디스커버리의 기본 포맷, 다른 위의 상위 스피커들하고도 다 공유하는 점이지만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모노콕 바디, 그 접합 부분이 없이 앞뒤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죠. 거기에 앞쪽에 패널과 위아래에 뚜껑을 닫으면 그럼 이제 인클로저가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가로 방향에 접합점이 없는 그런 장점이 여러 가지로 살아난, 여러 가지로 사운드로 발휘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죠. 이 모노콕 바디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블라스트 코어, 여기에 이제 친환경 소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카본과 맨 마지막 바깥쪽은 이제 글라스 파이버로 마감을 하는 그런 3중 구조로 캐비넷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안에서 공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진동이 생겨도 자체적으로 떨림도 없어야 되지만 안에서의 음의 잔향이 원래 신호에는 없는 울림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 2차 레조넌스, 그러니까 2차 왜곡, 회절이나 기타 정제파가 발생하지 않는 2차 왜곡을 처음부터 아예 근절시키는 그런 구조와 소재를 선택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아이소바릭 구조라는 건 처음부터 등압으로 움직이는 이런 두 개의 유닛을 붙여서 베이스가 좀 더 정확하기도 하지만 한 개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좀 더 양감이 많은, 하지만 여전히 윌슨 베네시는 양감이 많은 스피커는 아닙니다만 하나로 구현할 수 없는 정확한 그 저역의 양감을 계산해서 그렇게 제작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 어느 시점부터는 전부 그런 아이소바릭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비넷 자체의 공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바닥으로부터 그 다음에 바닥으로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진동이 생기지 않게 그 키네마틱 베어링이라는 걸 쓰고 있죠. 등뼈라고 하는 이 스탠드도 그렇지만 스탠드는 중앙이 비어 있죠. 그리고 맨 아래 지지하는 포인트에 있는 그 스파이크도 아래쪽에 3개의 볼 베어링을 써서 접촉면을 최소화시킨, 그래서 진동을 소멸시키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제품의 가격은 원래 3천만 원에 가까운, 잠깐 3천만 원 넘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가격이 낮아진 이 비율을 보는 게 아니고 1,000만 원대 초반에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스피커를 한번 레이더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 품질에 있는 스피커가 손에 꼽게 될 거예요. 몇 개 없습니다. 윌슨 베네시 디스커버리 3 제로가 내는 사운드의 어떤 차별화되는 품질,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공간 속에 사라지는 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공진을 없애고 드라이버 유닛의 각 대역별 재생 특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그런 방식으로 제조를 해서 목표 자체가 음악만 들리고 스피커가 어디 있는지 짐작을 하기 어려운, 사실 그런 사운드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성공 실현시켰기 때문에 이 스피커도 그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 1,000만 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되는 제품이 바로 디스커버리 3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듦새와 그 내부 구조가 대단히 치밀해요. 보통 이런 제품은 이제 독일에서 만든 제품들을 연상하곤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독일제보다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려고 91년에 설립된 이 회사가 셰필드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죠. 영국의 그 셰필드는 저 왼쪽 해안부터 보면 리버풀, 맨체스터, 그 다음에 이제 셰필드가 나타나는데 공업지대예요. 그리고 셰필드는 철강의 거의 유럽 최고의 제조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동네죠. 그 철강과 특수광을 이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끝도 목표는 공진이 없는 그런 소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제조됐다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제품의 구조나 이 시각적인 그런 모습 자체가 대단히 견고하고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어떤 견고한 산업 디자인 같은 느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이 진화되어 있는, 가장 선진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스커버리 3 제로의 그런 사운드를 끄집어내는 현 시점에서 또 굉장히 좋은 앰프가 나타났어요. 디스커버리 3 제로에 가장 잘 맞는 앰프가 바로 NAD 조합입니다. M66과 M23. 이 조합으로 디스커버리 3 제로를 드라이브 하게 되면 첫째는 베이스의 통제력이 훨씬 좋아져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려면 이보다 한 2-3배 정도의 앰프들을 들이대야 그때나 저음이 그 소위 아이소바릭에 있는 베이스가 품질을 발휘하기 시작할 그런 소리를 M23과 M66 조합이 이제 훨씬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그 앰프들에 없는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채로 그런 훌륭한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 높은 대역에서의 그 피보나치 패턴을 입힌 그 세미스피어 트위터에서의 살짝 매끄러움을 입혀주는 효과도 이 조합이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높은 그런 소리를 들려줄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자면 디스커버리 3에 서브퍼를 한번 붙여볼 생각을 해보세요. 양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서브우퍼,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베이스가 충분하다는 분들은 일단 논외고, 이 제품을 사서 나는 액트 3 제로나 그 다음에 레졸루션 같은 이런 스피커까지도 나는 노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렐의 서브우퍼를 한번 써보실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생길 거예요. 베이스가 자연스럽게 이미 38Hz까지 재생을 하는 그런 낮은 대역의
그 대역의 한계가 꽤 내려가긴 하지만 대역도 한 20Hz까지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감이 포근하게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윌슨 베네시 스피커들 중에 고전적인 스피커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양감이 좀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레레 서브우퍼가 딱 그만치를, 왜냐하면 중고역의 소리는 너무 마음에 들고 스피커가 이미 사라지는 그런 콘셉트에 본인들이 원하는 데 접근을 하고 있는데, 베이스만 좀 더 여기서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할 때 레레 서브우퍼도 같이 사용하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길 거예요. 자, 디스커버리 3 제로 2024년 이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이 스피커는 주변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앰프들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서브우퍼를 통합할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많이 생겨나 있어요. 디스커버리 3 제로 한번 새로 발견해 보시고요.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갖고 듣고 계신 분들도 앰프를 교체하거나 서브우퍼를 붙이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좋은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윌슨 베네시의 피보나치 시리즈의 시작이자 베스트셀러인 디스커버리 3 제로를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